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귀한 손님들을 맞을 준비로 모두가 바쁘네요. 오늘은 부리몽씨 문중의 중요한 날입니다. 부리몽씨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한밤마을은 통일신라시대 때 중학이라고 불리며 영산으로 숭배되었던 팔공산 북쪽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저 팔공산을 넘어서면 바로 대구가 보이죠. 한밤마을 옛 지명은 부림입니다. 신라세대 때는 부림현에 속해 있다가 고려체는 북해현으로, 그리고 지금은 군위군 북해면이 되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재상을 지냈던 홍란 선생이 남양홍시에서 갈라져 나와 이곳 한밤마을의 틀을 잡으면서 부림홍시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을을 닮아가는지 마을이 사람을 닮아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밤마을과 부림홍시는 영남 사람 특유의 기질처럼 무심한 듯 올곧게 천년을 함께 살아왔답니다. 천년의 시간이 어찌 무색할 리 있겠습니까? 이곳 한밤마을과 부림홍시는 많은 이야기와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나라와 더불어 함께 죽나이다 라고 말한 뒤에 북을 향해 4번 절하고 27 젊은 나이에 운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는 고려 말에 문화사인을 지낸 경제 홍로 선생입니다. 고종 5년에 양산선이 회철되자 경제 홍로 선생의 절의를 추모하기 위해서 후손들은 이곳에 척서정을 세웠는데 영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자 중 하나입니다. 척서는 서산에 오른다라는 뜻인데 경제 선생의 행적이 마치 서산 곧 수양산에 올라 고사리를 뜯어먹으면서 숨어 살다 죽은 중국 주나라의 백이숙제와 닮아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경제 홍로 선생은 이곳 북해에서 부림홍씨 9세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해서 포온정몽주 문화에 들어가 성리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22살에 세원시에 급제하고 25세 별시문과에 급제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종사품직인 문화사인에 올랐다고 하니 요즘 말로 아주 잘나간 셈이죠. 그러나 당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감행하고 나서 우왕에 이어 창안까지 폐위한 뒤에 공양왕을 세우는 것을 보고는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와서 학문과 독수로 지내시다가 이성계가 새 왕조를 세운다는 소식을 들은 경제 선생은 곡기를 끊었고 조선이 개국한 바로 다음 날 고려와 함께 자진순절합니다. 중국 주나라의 백이숙제가 고사리를 뜯어먹으면서 숨어 지냈다는 수양산에서 이름을 따온 이곳 양산서원은 부림홍씨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곳입니다. 양산서원은 1786년 정조 10년에 세워졌는데 82년 만인 1868년 고종 5년에 서원 철폐령으로 건물만 지켜오다가 2014년에 와서야 옛 모습을 더듬어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양산서원에는 경제 홍로, 흑백정 홍기달, 우암 홍은충, 목재 홍여화, 수원 홍택하 이렇게 부림홍씨 5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부리몽씨 가문은 당쟁에 휘말려 큰 사화를 겪게 됩니다. 부리몽씨 10세손 허백정 홍계달 선생은 7살에 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10살에는 논어를 배웠고 22에 진사가 되고 24살 때 강릉 별시문과에 급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세조부터 연산군까지 4대 왕조에 걸쳐서 대사은, 성균관 대사성, 홍문관 대제학 등의 관직을 지냈습니다. 특히 홍문관 대제학은 문영이란 별칭이 주어지는데요. 문영은 온 나라의 학문을 바르게 평가하는 저울이라는 뜻이랍니다. 문사로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셈이죠. 그는 관직에 있는 동안 4대 문박 남산 아래에 허백이란 당호를 걸고 한 칸짜리 띨집에서 살았다고 하니 선생의 청렴함을 지금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로 15세선 목재 홍려아 선생까지 허백정 집안은 5명의 문과 급제자를 낳으면서 영남의 명문가 반열에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허백정 선생은 연산군의 연이은 폭정에 맞서 상소와 직관을 멈추질 않았고 간신의 무안과 당제금으로 인해 결국에는 유배를 받아 교살되고 맙니다. 허백정의 넷째 아들 우암 홍은춘 선생 역시 거제도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허백정의 5대 주선인 목재 홍려아 선생 또한 당쟁에 휘말려 유배를 다녀온 이후로는 산택제를 짓고 그곳에서 저술과 학문 연구에만 매진하였습니다. 목재 선생은 남인의 대표적 정치가이기도 하였지만 당대 최고의 사가로서 고조선부터 고려시대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곳 근암서원은 우암 홍은춘 선생을 배양하는 서원으로 1665년에 세워졌습니다. 나중에는 목재 홍려아 선생도 추가로 배양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활동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는 바로 부리몽씨 14세손 송강 홍천래 장군입니다. 21살 때 무과 초시에 급제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응현 의병장이 되어 광군과 더불어 영천성과 경주성, 복성전투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송강 홍천래 장군의 삼종질인 부리몽씨 15세손 호남 홍경선 선생 또한 송강 장군의 의병에 들어가 8년간 양료관으로서 주로 군량을 담당하였습니다. 손님 제사 봉제사가 가장 어려웠죠. 그다음에 음식 준비, 그다음에 접빈객 이거 대접하는 거. 더 힘든 거는 종부로서 이제 성김 또 받으려고 그러면은 베풀어야 되고, 베풀으려고 그러면은 나눔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서 제가 배려를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베풀어야 된다는 거, 나눔, 이게 종부로서 직군까지 살아왔는 거에 좀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상님들의 이런 전통이라든가 생활 양식, 그다음에
유물 같은 거 뭐 이런 거 양산소원이라든가 척서정 여러 이제 종태 이래 가지고 친구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오면은 그거에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 부리몽씨 종태 종가의 위상이 점점 올라갔다는 데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정말 10명만 세워주세요. 일단 비부터 세워줄게. 지역이라는 게 참 그 한밤마을 이야기할 때 돌담마을 정말 사방을 둘러보면 전부 돌입니다. 긴 시간 동안에 이 동네에 살면서 아마 돌처럼 그 돌한테 참 많이 배운 것 같아. 돌과 함께 무겁고 그래요. 좀 이게 우리가 구들장 한번 데워 놓으면은 예 오래도록 그러니까 열기가 식지 않고 또 전체적으로 산이 높다 보니까 이 햇볕을 많이 못 받고 이런 가운데서 뭔가 그러니까 이 진중한 이런 모습들 마음 깊음 이런 느낌들이 강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조상들의 흔적이 한 곳에 축적돼서 1000년 이상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알게 모르게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또 그 문화적 분위기 그러니까 혈통에서 통해 내려오는 그 형성된 문화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배워서 그래서 아마 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은 참 없고 그래도 속은 깊고 따뜻한 이런 것이 그 자연과 함께 또 인문 역사와 함께 한밤 사람들 우리 부리몽씨들 속에 배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700년 7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어른들로부터 배우고 모동했었는데 유비를 제막함으로 해서 300년을 더 얻어서 1000년의 우리 시조의 그 최초 우리 역사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부리홍문이다. 그 하면서 새든 사람이든 짐승들도 자기 난 곳을 항상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 자, 여기가 우리 부림홍씨의 그 시조께서 자리 잡은 최초의 장소다. 그럼 우리 뿌리들은 자연히 그것을 찾고 알게 되어 있어요. 지난 1000년의 역사와 비교했을 때 앞으로 1000년을 생각해 본다면 그 변화 속도는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종손으로서 역할은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리몽씨 한 가문을 대표로 해서 잘 이끌고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저희 부리몽씨를 더욱 널리 알리는 것인데 다만 그 형태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내적으로는 아무래도 문중에 관련된 분들이 조금 더 소수화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조금 더 저희 부리몽씨를 응집할 수 있도록 구심점이 되고 또 다음 세대에 그 문화를 전통과 문화를 넘겨줄 수 있는 그 가교 역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대외적인 역할도 조금 더 그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바로는 저희 좋은 가치, 저희 부리몽씨의 문중의 그런 전통과 문화를 한국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통해서 이렇게 더 좋은 저희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업이 제막을 앞두고 고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키워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재배! 초원은 재배하죠. 갈세 구원 여 27세 역감소고 고유제는 큰 일이 있을 때 선조들께 그 이유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피난 성현의 자취가 묻어있는 곳에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세우는 비를 유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리몽씨 시조가 되시는 홍난 선생의 유업이 제막식을 하는 날입니다. 문경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부리몽씨 자손들이 이곳 부리몽씨 본향인 군위군 부계에 모였습니다. 또 오늘 제막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국 각 문중의 종손들과 각계각층의 귀한 손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귀난 제막식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제막식이 품격이 있으면서도 즐거운 행사가 되어야 하며 내적으로는 종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면서도 외적으로는 부리몽씨 종중을 널리 알리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막식을 앞두고 5차례 준비 모임을 매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유제를 제막식 1주 전인 10월 8일 종친 중심으로 갖자 이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 모임이 거듭될수록 제막식 준비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준비되어 오늘 제막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묵음되는 현황이 1억 9,834 6만 4천 원으로 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렇게 화려한 자리가 되었고 또 여기에 또 면적은 우리 545번지 외 한 필지로 거의 한 이게 500평 정도가 됩니다. 부리몽씨로 득성한 이래 조선 고려조 이후 조선조에 걸쳐서 그 자손들이 명예로운 그 자손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서 우리 역사를 찬란하게 빛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유업이 제막식을 하면서 그동안 부림홍씨의 그 어떤 이념, 가치관 그런 이상들을 우리 후세대들에게 잘 이렇게 전수되어 가지고 올바른 윤리관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기 바라고 옥문성에 우리 그 옥난 이조님의 유비 제막식에 불러주셔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림홍씨는 재상공께서 자리를 잡으신 고려 중기부터 충과 고와 학문이 대대로 이어져 영남의 명문 거족이 되었습니다. 치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혹시 예, 감사합니다. 푸른 수기 행도 영명고절 제가 경세 대유람창 양계제의 합심 협력 차비 수립 경항 조정 화목 친족 유비 제막식 순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빈들 일가 종친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바로 이 고려 중엽 재상 휘난이라는 어른을 시조로 기록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시조에 대한 기록은 해두고 아무 무슨 정자를 짓는다든지 혹은 비를 세운다든지 하는 이런 기념 사업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2020년도에 이르러서 비로소 우리 이 부림홍가의 양파인 이 대율파와 함창파 이 두 파 후손들이 뜻을 함께 모아서 바로 이 시조에 대한 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 이 유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선조께서 이 자리에 오신 지 약 100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후손들이 부족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선조를 모신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던 유업이도 제막식을 가졌고 이거를 기하로 해서 관리를 잘해가지고 여기를 찾는 주민들에게 대대로 참 좋은 그 길이를 가는 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선조정 때 평소 말씀하신 국가에는 충성을 다하고 가정에는 사랑과 존경을 하고 또 가족에는 건면과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년 전 이곳에 터를 잡고 부림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막식을 통해 앞으로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영광과 함께 시련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선대의 뜻을 받들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천년 또한 선현들이 남기신 유지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